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고, 저는 30년간 함께 살아온 이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약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면서 이런 부드러운 어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서른 썰 어른들의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를 위한 요리법 이야기 계속됩니다. 네, 어머니. 서워라 맨 아래 봉투를 꼭 혼자 보렴.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이 집안을 지켜온 단단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새털처럼 가벼웠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간 냉랭했던 우리 사이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정말이지, 왜 울고 있는 걸까?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정이 있었다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고,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랍 맨 아래 봉투.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지만 장례 준비에 바빠서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아꼈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고모 자랑만 하셨대요. 조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아꼈다고? 웃기는 소리네. 30년간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니의 방에 홀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 특유의 한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맨 아래에 누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미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뭘까?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게 있다니.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며느리를 위한 요리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편지부터 펼쳐보려다가 문득 주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 하는 호기심과 또 다른 꾸중이나 당부가 적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내일 읽어보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 준비로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서 습관처럼 어머니 몫에 죽을 끓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 이제 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운함, 안도감, 그리움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 정리 어떻게 할 거야? 딸 지연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하자. 아직은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건가?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원망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시집 올 때 꿈꾸던 교사의 길. 어머니는 그때 단호하게 반대하셨죠. 며느리가 무슨 교사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 말 때문에 저는 꿈을 포기했고 30년간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손자들을 돌볼 때도 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었어요. 미역국에 소고기를 이렇게 넣으면 어떡하니? 다시 해. 애들 옷은 왜 이렇게 입혀놨어? 감기 들면 어떡해?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편지를 펼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무슨 잔소리가 적혀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를 타이르는 말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첫 줄부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분명히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가 내 교사 꿈을 반대하라고 했을 때 나는 차라리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로 했다. 뭐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태준이가 내 남편이 어머니에게 반대하라고 했다고? 30년간 제가 미워했던 건 어머니였는데 정작 제 꿈을 막은 건 남편이었다는 걸까요? 미경아, 나는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했다. 하지만 태준이가 그렇게 간청해서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까 태준이 체면은 지켜주고 싶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잘못 미워했던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나 때문에 평생 미움을 받으신 거였나? 이 나이에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그날 밤 남편 태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문에 며칠간 회사를 쉬었던 터라 밀린 일이 많다며 야근을 했다고 했어요.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넌 괜찮아.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30년간 매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가 이제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 내 꿈을 포기하라고?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하고 지연이도 회사에 간 후 저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너무 충격적이어서 끝까지 읽지 못했거든요. 미경아, 너는 이 집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구나.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청춘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밤늦게 아이들 옷을 기워주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아픈 몸으로도 명절 준비를 하는 것도 다 봤어. 고마웠어.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요리법 노트도 펼쳐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요리법들이 적혀 있었지만 곳곳에 어머니의 메모들이 있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미역국 소고기는 등심으로 참기름 2방울. 미경이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에 꿀 2스푼 따뜻하게. 손자 돌잔치 때 미경이가 만든 떡 정말 맛있었는데 칭찬 못했음. 어머니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노트 중간쯤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가 돈 이야기를 했다.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다고. 미경이 교사 월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미경이 앞에서는 왜 다른 말을 할까? 점점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제 월급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에게 반대하라고 했을까요? 미경이가 교사 꿈을 포기한다고 했다. 태준이 말을 들었다고.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었구나. 미안해, 미경아. 하지만 태준이 체면을 지켜주고 싶어서 내가 나를 미워해도 할 수 없지. 어머니가 일부러 미움받는 역할을 하신 거네.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이가 몰래 우는 걸 봤다.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포기하게 돼서 속상한 거겠지.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구나. 다음 날 오후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이 옷들 모두 어머니의 체온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화장품, 손때 묻은 반지들. 그런데 지연이가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연이가 든 것은 제가 어제 보던 요리법 노트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치우지 못한 거였어요. 아, 그건 며느리를 위한 요리법.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쓴 거야. 지연이는 노트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할머니 메모가. 미경이가 좋아하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야.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그건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들 봐. 엄마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끓이는 법까지 적어놨어.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할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지연이에게 건네주었어요. 더 이상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놀람, 충격,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잠깐 아빠가 할머니에게 엄마 교사 되는 걸 반대하라고 했다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엄마는 30년간 할머니를 잘못 미워한 거네. 지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 아빠가 왜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 함께 요리법 노트의 남은 페이지들을 읽어갔어요.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미경이가 이 집의 진짜 어머니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이 집의 중심이 되길 바라.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런데 아빠는 왜? 정말 왜 그랬을까? 3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그날 저녁, 태준이 들어왔을 때 저와 지연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요리법 노트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태준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면서 물었어요.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이거 읽어봐. 지연이가 어머니의 편지를 태준에게 건네주었어요. 태준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기신 편지야. 아빠, 이게 사실이야.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저는 30년 만에 남편을 이렇게 차갑게 불렀습니다. 정말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야? 내 교사 꿈을 반대하라고? 미경아, 그게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태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실이야. 순간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왜? 왜 그랬어? 그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교사 월급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자존심 때문에 30년간 엄마랑 할머니를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저는 일어서서 태준을 내려다 보았어요. 30년이야, 30년.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빚쟁이들이 협박까지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떠넘긴 거야.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시킨 거고. 저는 요리법 노트를 태준 앞에 던졌어요. 이걸 봐.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태준은 노트를 펼쳐보면서 점점 침묵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메모들을 읽으면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아, 나는 집을 나가겠어. 미경아, 30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가 짐을 싸고 있는데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나갈 거야?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근데 엄마, 지연이가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편지 봉투에 하나 더 있어. 지연이가 손에 든 것은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태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한테 쓴 편지도 있었어. 저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봐도 될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맡기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읽어.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준아, 내가 미경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라. 미경이는 진실을 감당할 만큼
강한 여자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여자 아니냐. 내가 미경이에게 거짓말을 한 건 미경이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이제는 인정해라. 미경이가 나를 미워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평생 거짓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어. 아들아,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미경이에게 진짜 사과를 해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어.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태준까지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이 편지 아빠한테 보여줘. 지연아, 할머니 말이 맞아. 아빠도 30년간 괴로웠을 거야. 거짓말을 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태주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읽어. 태주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나까지 태준아. 저는 태준 앞에 앉았어요. 30년 전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어. 그때는 큰 돈이었지. 그래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와서 협박했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그럼 나한테 말했으면 되잖아. 내가 교사라도 해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미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바보가 아니라 비겁했던 거지.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들을요. 미경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런데 표현을 못하겠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살자. 응, 그래.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푸르렀고 산소 주변으로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저는 마음속 깊이 있던 말을 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30년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허망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려서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태준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아빠를 미워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지연이까지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가족들아. 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어머니의 요리법 노트를 펼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요. 부엌에 서서 어머니가 메모해 놓으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미역국 소고기는 등심으로 참기름 2방울. 엄마 뭐해? 지연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레시피대로 미역국 끓이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 취향까지 다 알고 계셨네.
그러게. 나는 전혀 몰랐는데. 미역을 불리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30년간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텐데. 지연아,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엄마처럼은 안 할 거야. 솔직하게 살 거야. 그래, 그게 맞아. 태준이 일찍 들어왔어요. 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할머니 레시피로 미역국 끓인 거야. 정말? 어머니가 미경이 취향까지 알고 계셨구나. 저희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미역국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 맛을 기억해 두셨구나. 미경아, 응, 늦었지만 교사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해. 태준이 말했어요. 지금 나이에? 56세면 늦지 않았어. 요즘 시니어들도 다시 시작하잖아. 지연이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 나도 응원할게. 엄마 꿈이었잖아. 30년 늦은 꿈이지만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미경아,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이 집의 중심이 되길 바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렴. 며칠 후 저는 정말로 교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어머니의 요리법 노트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지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머니, 태준이 회사에서 힘들어해요. 뭘 해주면 좋을까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저는 정말로 교사가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을 때마다 3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나 싶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교사로 첫 출근해요. 30년 늦었지만 꿈을 이뤘어요. 어머니가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 오늘 첫 수업 어땠어? 지연이가 물었어요. 좋았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태준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경아. 30년 전에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부엌에서 어머니의 레시피로 저녁을 준비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요리하고 걱정해주고 때로는 미움받는 역할도 하는 게 사랑이었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어머니 제사는 어떻게 지낼까? 태준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차리자.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리법 노트에 다 있잖아.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였을 거야. 정말 그래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이 집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며느리를 맡게 된다면 어머니처럼 사랑하되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요리법 노트는 이제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법도 적혀 있거든요. 새해가 되어서 처음으로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비록 늦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미경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30년 늦었지만 꿈도 이뤘고 가족도 되찾았어요.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사랑은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미움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것, 그리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